이리 오너라. 이리 온. 매주 신중호 팀장과 우리 최강 이코노미스트랑 셋이서 하는 프로인데 셋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고생 많았어요. 출근도 하셔가지고 이제 했는데 방금 전에도 했지만 전화 오는 내용들 보면 다 큰일 날 것처럼 막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근데 먼저 그 얘기부터 하죠. 어제 중국 뭐 이런 이벤트가 나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중호 팀장부터. 인터부터 해야겠다. 네, 윤세 윤조입니다. 네, 투자전략팀장 신중호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최광혁입니다. 네, 박수 치고 서시죠. 네. 우리 중국 얘기부터 할까요? 중국이요. 어제 저도 이제 나와서 시장 봤는데 솔직히 중국 시장만 보면 되게 겁났죠. 차트 보시면 쭉 빠져갖고 이제 다시 또 연초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생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이 트럼프 트윗에 이제 1차적으로 맞았던 건 맞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게 실제로 뭐 노딜로 가는 것이냐, 협상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냐, 뭐 그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팩트만 놓고 보면 어제 중국 장보다 우리나라 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그거의 그 기전은 그래도 10차 이상의 어떤 협상을 오는 과정인데 여기서 다시 이제 과거처럼 작년에 관세 부과 이전에 내지는 무역 갈등을 막 확산시켜서 협상하기 이전까지 돌아가는 것이냐라고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정도로 이제 시장이 좀 뭐랄까 반영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아까도 이제 회의 시간에서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무역 갈등이라는 걸 빼고 보면 무역 갈등이라는 요소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선물은 뭐냐면 연준은 금리를 안 올리고 있고 중국은 정책을 쓰고 있고 경기는 돌아서고 있다는 자체죠. 물론 이제 무역 갈등 이슈가 더 깊어지고 길어지고 하면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안 좋아지고 기업들의 투자도 안 좋아진다 이런 것까지 갈 수는 있지만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국보다는 또 미국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내년에 재선을 또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협상을 위한 어떤 전략 트럼프식의 약간 과격한 트윗 이 정도지 않겠냐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네. 최강희 생각 어때요? 그냥 진짜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저는 원래 경제를 보니까는 그렇게 빨리 반응은 안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트럼프가 트위터에 썼던 내용만 딱 봤을 때는 관세 2천억 안 하던 거에 25% 하고 3천억에 또 25% 붙일 거다 이렇게 그것만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특히 와 이거 뭐야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위안화 팔고 막 난리 났겠죠. 위안화 하고. 근데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로버트 하이저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게 그 관세를 인상시킨 것 자체가 협상의 결렬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는 인상시켜더라도 계속해서 무역 협상은 이루어질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던 이유 자체가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법률안으로 제정을 해주기로 했는데 중국에서 지금 법률안 제정을 안 하고 행정명령으로 하자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앞쪽에 협상했던 거를 뒤에서 바꾸느냐라는 얘기인데.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어제 중국이 빠진 거는 왜 트럼프가 저 말을 했는지가 이유가 안 밝혀진 상태니까 어제 장중에 예를 들어서 막 지준율 인하한 거가 신중호 팀장 말했던 대로 지준율 인하해 내가 위안화 약세로 가는 거야? 한판 중국도 하는 거야? 그다음 어제 월시저널에서 유어 안 간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랬는데 나도 그 USTR 대표 누구죠? 로버트 하이저 이름도 독일 사람이라고. 근데 하이저가 했던 말 중에 그 단어 있잖아. 르니징인가? 뭐 그러니까 합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랬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나온 거잖아. 근데 이 합의 약속이 뭐냐면 지적재산권일 확률이 되게 높은 거고 아까 방금 전에만 했던 그 말이 좀 많이 알려진 내용이더라고. 두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는 뭐 너무 자극적인 표현을 이제 많이 쓰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노딜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치. 엄밀하게 말하면 딜이 계속되는 와중에서 중간에 관세 인상이 되는 것뿐이지 그건 노딜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딜이란 단어나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리기에는 중국에서 이제 협상이 거의 끝나가는 구간에서 한번 찔러본 것 같아요. 이거 전에 협상했던 거 그게 핵심이야. 조금 바꾸면 안 돼. 법안으로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지금.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했는데 이렇게 강하게 나와 버리니까는 중국 입장에서도 9일 10일에 저는 개인적인 걸로는 알았어 그냥 할게 이렇게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난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근데 파국은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이러다가 서로 이번에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 좀 물러나서 다시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딜 자체는 저희가 작년인가요? 그 중미 무역 갈등과 관련된 뎁스 한 자료를 썼을 때
이거는 사실 1, 2년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싸움인데 아까 이제 최광영 이코노미스트 얘기한 게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딜은 계속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2천억 불에 대한 10%의 관세였는데 25%로 올릴 수는 있어요. 이게 물론 그 단기적인 충격은 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작년에 그 관세를 올렸을 때 받았었던 충격하고 지금 받았을 때의 충격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일단 드리고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역 협상이라는 파고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좀 몇 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표도 이제 넣어놨는데 중국이 이제 수입을 늘리기 시작했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GTC. 위안할 막 약세로 가서 수입 안 하고 이런다면 정말 그 파국의 시그널인데.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 성장률도 이제 메이크업 해야 되고 지지율 내린 이슈도 사실은 묘하게 이제 그 어떤 그 트럼프 트윗하고 맞물려서 시장을 변동성을 좀 증폭시키긴 했는데 이제 그 4월 달에 사실은 내리냐 마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그러니까.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어저께 내렸던 건데 아니 근데 그게 예. 트위터를 보고선 지준율을 내렸다라는 거는 진짜 너무 중국을 우습게 보는 얘기고 아니, 중국 아니, 정책 그냥 결정은 이게 왜 시장에서 논리를 만들다 보면 지금. 변동성이라는 게 그렇게 되니까 솔직히 저희들 셋이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어제 약간 당황한 거는 내가 아까 전화 어디 왔는데 좀 짜증을 냈잖아. 지금 첫 마디가 오늘 이제 폭락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오늘 폭락하나요? 내가 이 말부터 옆에 있다 보니까 내가 통화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폭락을 할 것이라는 전제. 또 뭐가 있냐면 세린 메이에 관한 마음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아우 뭐 일정이라고 따지면 뭐 중국 MSCI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차익 실현의 빌미를 좀 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번 국내 주에 또 자금한테는. 만기도 아니, 있고 근데 하니까. 저는 이제 해외 쪽도 많이 가잖아요. 경제를 하다 보니까 중국들을 사신 분들이 좀 있어요. 있었는데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 언제 빠져나가면 될까요? 이걸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도 너무 올라가고 우리 먹은 것도 있는데 연초부터 샀으면 다 먹었거든요, 사람들. 그러면은 이거 언제 빠져나가야지 하는데 어제 그게 빌미로 한번 트리거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제가 저희 이렇게 말하는 게 아침에 저희 바빴잖아요. 막 여기도 물려가고 저기도 그렇죠. 막 해요. 근데 공통적인 지금 느낌은 뭐 말로는 다들 뭐 시장이 밀리면 끝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끝났으면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이러니까 마치 막 이렇게 되니까 막 마치 기뻐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러면 사실 장을 뭐 좋게 본다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싸게 내서 아까 계속 말한 건 이거잖아요. 월초나 월말이나 지수는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 변동성만 왔다 갔다 하고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이건 시장의 위치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시장의 위치가 불편하다라는 거에 대한 또 해설을 말끔히 해주려면 저는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일 나오는 이제 중국의 또 데이터들을 좀 봐야 될 것 그 같고요. 얘기부터 합시다. 그러면 오늘 매크로 투자 회의인데 오늘 신중호 팀장이 이제 전략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중국 수익 증가율을 어떤 탑 그림으로 넣어놨어요. 일단 이번 주에 왜 나오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시장하고 실적하고 연결이 되니까. 왜냐? 우리나라 반도체는 한국의 반도체의 이익 그로스나 뭐 예를 들어서 흔히들 보는 12개월 선행 순이익 지표를 그려보시면 중국의 수입 증가율하고 크게 연동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한 데다가 그중에 대부분은 또 반도체다 보니까 중국이 수입을 한다라는 거는 한국의 반도체를 사준다는 얘기가 동일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일 나오는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현재 컨센서스로는 한 마이너스 4% 후반 정도인데 전월이 한 마이너스 7%였기 때문에 전월에 좀 이게 쇼크였잖아 나름. 쇼크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증치세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4월에 이제 증치세가 인하가 됐고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씩 올라와 줘야 되는 게 어쩌면 뭐 시장 기대치이죠. 근데 현재로서는 마이너스가 플러스 된다까지 보는 건 아니고요.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상황이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2분기 저점론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재밌는 거는 어제는 중국에 대한 어떤 부정적 뉴스로 봤던 지지율이 사실 4페이지 그림 보면 그렇죠. 이게 지준율. 사실은 내렸기 때문에 긍정적 뉴스고 지준율 제가 일부러 뒤집어 놨는데 역축으로 해놨는데 지준율이라는 거는 은행들의 지급 준비율이거든요. 돈을 얼만큼 쥐고 있느냐 풀어놓느냐. 그러니까 지준율을 내린다라는 거는 좀 쥐고 있는 걸 풀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시차를 두고 돈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돈이 돌면은 그 돈의 효과로 실물 경제가 또 시차를 두고 수입이든 수출이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올라오는데 중국이 지준율을 내린 게 작년 2분기 이후부터 계속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수입하는 데 따르는 어떤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이 올라서기 시작한 거는 아마
1월부터 저점 찍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자체가 저희 이콘도 얘기한 게 일단은 이거 내려놓은 거를 좀 확인해 가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돈이 좀 올라왔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입 증가율이나 실제 실물 데이터가 좀 2분기쯤에는 올라와 준다면은 지준율 내린 효과 더불어서 중국이 이제는 경기 부양적인 스탠스로 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이 지표를 4페이지 왼쪽에 M1이라든지 지준율 같이 그려놓은 이유는 중국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고 뭐 약간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물가도 조금 꿈틀꿈틀하는 것 같고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좀 물릴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M1 그로스 보면 저쯤에서 이제 조금 올라온 상황이에요. 거기다 지준율도 이게 제가 역추로 해놔서 그렇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게 충분히 내릴 만한 여력과 M1이 돌아가는 거를 더 좀 지켜본 상황에서 역축이어서 높은 거지 사실은 엄청 낮다는 거지. 아니요. 13%니까 더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내릴 수 있다는 더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역 갈등 이슈는 굉장히 긴 이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건 뭐냐? 중국이 지준율도 내리고 정책적인 증시세 인하도 했던 부분들이 실물 데이터가 올라온다. 그러면 무역 갈등이라는 노이즈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얻은 거는 연준의 타이트닝이 멈췄고 중국이 돈을 풀었다. 이거를 좀 봐야 되는 게 이번 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핵심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지표 보면서 최강희 기동씨가 좀 얘기 좀 해줘 그러면. 뭐 일단은 환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몇 페이지 그림인지. 5페이지의 표의 환율 제가 1170원 자꾸 얘기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그 이슈 전혀 반영 안 하는 숫자예요. 근데 1185까지 올려놨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제일 큰 문제가 경제 성장률도 있지만 추경이 뒤로 물러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다 북한에서 미사일 쐈잖아요. 그럼 프리미엄 반영했던 거 줄여야 되거든요, 사람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1180원 수준까지는 고점 잡고 올리셔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수준에서 올라가는 게 결코 어제 뭐 위안화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수준에서 올라가는 이 레벨이 그렇게 급등하는 레벨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위기지표로 보시는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달러화 자체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위안화와 원화가 좀 최근에 약해졌던 거는 글로벌 어떤 대외 변동성보다는 대내적인 이유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측면에서 아까 이제 추경하고 북한 얘기를 저 이콘 달러 인덱스 기준 보면 제자리에 있었잖아요. 더 내려갔어요. 더 내려갔어요. 오히려 내려갔어요. 97 레벨이니까. 예, 97 레벨 안에서는 같이 있었죠. 7페이지 난 거기서 거인 것 같다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 그 이유가 이제 7페이지 밴드예요, 밴드. 네. 그 7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달러가 이 지난주에 발표됐던 경제지표 보시면 ISM하고 특히 댈러스 연준 때문인데 모든 제조업 지표가 쇼크가 났어요. 이제는 발표된 게. 미국이. 그러면은 제조업이 그렇게 세지 못하다는 거 보여준 거고요.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중미 무역 분쟁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낫냐 안 낫냐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는 해결하는 게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반대 포지션으로 봤을 때 달러가 내려가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10페이지 잠깐 봐주시면요.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요번에 독일이 계속 안 좋다라고 저한테 그러셔가지고 근데 국가별 제조업 PMI 보셨을 때요. 독일만 쇼크가 나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전부 다 서프라이즈 났습니다. 독일은 할 때 안 좋았잖아. 독일만 안 좋습니다. 지금. 근데 이탈리아 실업률도 보시면 서프라이즈 났고요. 이탈리아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될 거다라고 그랬는데 반등 나왔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유럽연합은 무조건 독일이 먼저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선행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면 독일의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후행한다라는 거고요. 11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 옐런하고 파웰 때 비교한 거랑 동일한 기간인데 신기하네. 이거 2016년에 예, 7월서 랠리 나올 중국 좀 쉬었다가 글로벌 증시 랠리 나올 그러니까 때가 아까 이랬네. 독일의 지표하고는 다르게 예. 독일의 10년은 이제 유럽을 반영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독일에 대한 경제 심리가 완전 바닥에 내려왔다가 그게 찍고 올라가는 구간이었는데 이게 지금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때도 LA 고학 경제 말할 때 우리가 예, 계속 예, 반복한. 맞습니다. 요번에 뭐였지? 연준에서 무슨 또 이상한. 연준에서 얘기 나온 건 파웰이 계속해가지고 시스템 시스템 그거 얘기하고 이러니까 지금 그다음에 일단 당장의 기준금리 인상 철회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서도 글로벌 경기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유로존이 지금은 바닥권이다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보셔도.
그래서 나쁘지 않은 구간이고 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요거예요. 12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시면요. 요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데 요 레인지를 제가 잡아놓은 게 평균 수준이 2004년부터 시작해서 97.1에서 97.6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달러 인덱스. 예, 그 레인지에 들어왔어요 다시. 지금은 97.45까지 내려온 정도 상황이니까 되니까 이게 오버슈팅이 났다가 오히려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달러가 강해져서 큰일이라고 하는데 예. 사실은 원화와 위안화가 좀 약세인 거지 달러가 강한 게 아닌데 네. 자꾸 그 말씀을 그렇죠. 많이 하시더라고. 그냥. 이제 원화하고 이하나가 사실 여기서 안정을 찾는 국면이게 되면 외국인들도 많이 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네. 사실 이번에 미중 무역상이 좀 노이즈가 끼면서 변동성인 구간이 들어간 건 맞다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분명 그쵸.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봐야 하냐가 이제 오늘 우리가 셋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아침에 되게도 불안해하실 거예요. 지금도 반신반의하실 것 같은데. 근데 지표가 부러졌다가 올라오는 상황이었다라는 그렇죠. 자체가 그나마 좀 위안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작년에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강하게 때릴 수 있었던 게 중국은 워낙 미국은 워낙 좋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상 미국의 지표 자체도 좀 슬로워해지고 있다. 거기다가 미국이 여기 저희가 16페이지에 넣어놨는데 정다운 연구가 그때. 예, 네. 미국의 기업이 지금 다시 돌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어떠한 영향이냐면 작년 4분기부터 부러지기 시작한 게 기억해 보시기만 아시겠지만 애플이 가이던스 확 내리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그때는 좋았지만 이제 중국이나 이머징 경기 특히 왜냐하면 미국의 기업들 특히 IT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의 어떤 그 가이던스가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이익 레벨이 다운될 것이다라는 게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초까지의 우려였어요. 근데 중국이나 내지는 이머징의 통화가 생각보다 안정을 찾아주고 달러가 좀 치긴 했지만 그래도 옆으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리비전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모멘텀이 미국 내의 모멘텀이기보다는 미국도 다른 나라들의 모멘텀을 타고 올라온 거라서 만약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무역 갈등 이슈가 좀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미국의 증시는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미국 증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많이 악재로 얘기하는 게 이란 이슈예요. 지금 네. 이란이 결국은 이제 뭐 미국의 항공모함이 결국 중동에 가고 있으니까 유가가 급등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최진현 연구원 지금 홍콩 가 있죠. 지금 LA 갔으니까 왔다 오늘 발표에 참여는 안 했지만 가기 전에도 일관된 입장이 결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 기회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오페크건 나는 오페크건 뽑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그 얘기 아니야. 충분히 이제 감사한 조정 가능성이 13페이지 있고. 그림인데 이게 재밌는 그림 같아요. 이게 이제 일정이 있는 것마다 음영 처리를 해서 그 이벤트와 유가의 변화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일정으로는 5월 19일에 예정되어 있는 JMMC라고 JMMC가 뭐죠? 조인트 뭐든 하여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감사는 실제 이행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감시하는 건데 여기서 증산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이 JMMC 이전에 그 사우디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확인하고 싶었던 게 실제로 이란 제재를 정말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미국이 그거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증산을 했을 때 가격 변동성이 사우디는 싫거든. 유가가 내려오는 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조금은 이제 유가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비상업 순매수 포지션 보시면 그 레벨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상방에 있는 모멘텀을 좀 반영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벤트들은 상방을 더 추가시키기보다는 증산에 대한 내용들이 더 5월 내내 강해지기 때문에 유가가 좀 안정을 찾은다는 게 또 중요하다. 유가가 만약에 우리 예상과 달리 코스트 푸시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 버리면 물론 YY 베이스로는 뭐 3분기까지는 안심이 되긴 하겠지만 센티멘트 상으로는 이게 결국은 이머징 경기의 비용을 좀 전가시키는 부분들 그래서 주가도 또 선행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가 많이 확산될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좀 안정을 찾고 있는 부분들이 좀 숨통을 돌릴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유가는?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유가가 오른다라고 그래가지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는 진짜로 감정적인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통계를 돌려보나 뭘 해보나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비용이 올라가니까는 이게 엄청 올라가고서는 막 그러고. 근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이건 우리가 잘 본 것 거예요. 같아요. 하도 때 이란 뭐 5월 3일 그거 나오고 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들 하셔가지고 제가 4월 달에 이거는 맞습니다. 순간적인 어떤 스파이크 같은 건 나올 수 있는데 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게 쉽지 않다. 그냥 그 말씀드린 건 동일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27페이지에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터키 외무장관이 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공장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란산 원유만 싹 줄어드니까 수요에서 그 공급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아 그러면은 이거 돌아가는 만큼 급등할 거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유를 다른 나라 걸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공장이 중단돼야 된다라는 거라서 수요도 같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공급하고.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그렇게 유가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만약에 해결이 안 되고 막 5년 10년 가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이게 좀 또 다르다는 간단치 않아. 더 들어가 보면 이란산 원유를 쓰던 곳이 또 갑자기 다른 예, 나라 쓰는 것도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약간 애매해서 그리고 뭐 이익 전망은 우리가 연노차 용이랑 워낙 많이 했던 얘기니까 네. 뭐 많이 하향이 멈춰 있고 컨센서스는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오히려 이제 오늘은 사실 관심은 이거예요. 오늘 길게 할 필요 없이 미중 무역 협상 이 얘기니까 네. 18페이지에 당일 사실 어제 분위기는 정말 섬찟했잖아. 갑자기 위안화가 이제 6.8까지 찍고 지금은 좀 내려온 상황이고 엔화라든지 뭐 안전통화 같은 것들 좀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은 안정을 찾아가는데 이게 안정이 또 다시 또 증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 류허 경제부총리가 가냐 안 가냐 가서 또 무슨 정말 뭐 할 얘기도 거냐 안 하고 뭐, 와버리면 예,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얘기 드리는 거는 이게 딜이 끝난 건 아니다. 아까 말했지만 노딜이 아니라 딜 상황에서 나오는 뭐랄까요 잡음 노이즈인 거지 이게 크게 훼손시킬 만큼 이제 미국도 사실 10차까지 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얻어가는 과정은 맞거든요. 그 또 관세를 올리면서 받아간 돈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지만 아까 개인적으로 최강력 이콘도 그랬지만 일정 부분은 좀 딜 정도 나오지 않겠냐까지도 예상은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되는 너무 이슈긴 해요. 임박해 있어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아까 계속 나는 그 미국의 그 무역 대표가 했던 말 중에 예. 합의 조항을 위반했단 말 있잖아. 그게 난 되게 의미가 있다 보거든. 그게 결국은 지적 재산권에서 중국이 아직까지 물러설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법원까지는 안 가겠다. 그게 아까 다시 한번 그 설명을 좀 해줘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합의 조항을 위반했다라기보다는 합의 조항을 바꾸려고 그런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야, 나도 읽고 어디 읽었어. 아니죠. 새벽에 지금 리딩 합의 조항을 위반할 수가 그러니까 없죠. 합의 조항에 그렇지. 네, 그러니까 협의에서 합의됐던 거를 뭔가 위반한 거지. 바꾸려고 바꾸려고 하는 거죠. 거죠. 네. 합의됐던 거를 지키는 위반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죠. 합의문을 서명한 게 아닌데. 모르는 단어가 뭐냐면 그게 이를테면 명문화 시킬 거라고 그러니까 봤었는데 이거를 뭐냐면 지적 재산권에 대해 가지고 중국이 어떤 식으로 지키겠다라고서는 법률에 넣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무역법에. 근데 그래서 될 거로 봤던 거 아니야 이번에. 그거를 제재 조치나 아니면 행정명령으로 바꾸면 안 되겠냐라고서 일단 찔러본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건 미국에서. 그것도 추정이지 우리가.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위반이 아니라 합의문에 대해 가지고 이미 합의됐던 거에 대해서 다시 들고 들어온 거라서 그러면은 계속 시간이 길어진다라고서는 트럼프가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아침에 우리 셋이서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11차잖아 11차. 예. 20차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요. 내 말은 뭐냐면 그냥 하던 내용을 갖고서 계속 근데 이게 아주 이게 뭐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 간단한 이슈는 아니에요. 이게 난 이번 주에 가가지고 또 그 금요일날 정말 관세를 때려버리는 순간 이거 참 머리도 아파. 사실. 관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오바마하고 그 중국이 만들었던 중미 무역 경제 전략 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위안화를 강세로 만들고 그 얘기가 또 나왔었어요. 위안화에 대해서 국제 그거를 올려주고 막 이게 나왔었는데 그게 15차인가 16차인가 매년 한 번씩 하는데 그렇게 갔어요. 계속 회의를 해요. 계속. 사실 이게 11차예요. 11차 벌써. 그러니까 이거
나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질 만도 했는데 여전히 트럼프는 익숙한 사람이 아니야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지금 사람들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안 좋다라고 계속 얘기해 주셨던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제가 그래서 루비니 교수나 이런 분들 안 좋아하거든요. 한 10년 동안 퍼펙트 스톰 얘기하다가 딱 터지니까 퍼펙트 스톰이라고 거봐라 이래버리면은 사실은 너무 좋아할 타이밍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래도 우리 자료의 백민 두 분께서 만든 자료의 주요 인물의 한마디 중에서 이유부터 봅시다. 이유에선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했죠? 좀 의미 있었던 게. 이유 이유요? 쪽은 별거 없어? 사실은 뭐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유로존 경기가 하반기에는 회복될 거다라고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는 제일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난 21페이지의 주요 인물이 제일 히트였던 게 트럼프가 1% 받았던 예. 금리 인하 이슈는 로켓 경제가 로켓처럼 이 사람이 어쩔 때 좀 이상하기도 한 게 좀 너무 김정은한테는 로켓보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로켓 좋아하는 네, 것 같아. 로켓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롬 파웰 얘기한 게 제일 재밌을 거예요. 아마 제일 영향력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 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건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근데 낮은 금리에 계속 안 머물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생각 없다라고 얘기한 거, 그 정도 수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아예 머릿속에서도 다들 지워버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멋졌다기보다 이 사람이 대단하다는 게, 그러니까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참 이거를 자기가 잘했다 이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맞는 말이거든. 우리 정책에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넘어갑시다. 그리고 나머지 뭐- 것들에서는 큰 건 없었어요. 북한도 뭐 말은 북한은, 많았는데 이렇게 뭐 좀 예, 저는 별거 없을 것 같고요. 베네수엘라 얘기들도 많았었네. 네. 하기는 뭐 근데 이것도 뭐 이번 주는 큰 이슈는 저희가 이제 인쇄물이다 보니까 넣지 못했던 아니, 게 이제 근데 트럼프였죠. 사람들이 많이 놀랬던 건 그걸 거예요. 25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리가르도는 뭐 미국 편이니까 미국이라고 생각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라가르도가 예. 타결될 것이다까지 IMF 지금 사실 그렇지 IMF 총재가 이 말까지 해가지고 아니 문우신 재무장관도 향후 2차례 뭔지 협상에서 모르겠어. 합의를 뭐에서 기대한다. 억울하지 뭐 거지. 이렇게. 근데 나는 정말 어제는 무슨 보지하고 있다가 새벽에 나온 걸 보고서 중국이 뭔가 건드렸구나. 그래서 아마 유어가 가겠구나 생각은 들어요. 그냥 건든 이유가 뭐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미국한테. 그렇죠. 타결을 앞두고서 그랬으면 근데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게 중국이 쉽게 지재권 이슈를 그렇게 열어줄 수는 없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법률 제정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저도 와 이거 되게 오래 걸리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간단치 않을 들더라고요. 것 같아요. 예. 솔직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정말 만약 얘네들이 관세를 부과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관세 부과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면 영향력이 좀 있긴 있겠다. 있긴 있는데 뭐 하이테크에 대해서는 벌써 25% 관세거든요. 그럼 하이테크 지금은 산업에 이제 소비재에 대해서는 대해서. 예, 그래서 하이테크 산업 우리나라 반도체 좋다라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럼 내 생각에는 그러면 지금 영향받는 거 소비재 쪽에 두드려 네. 맞는 거고 예. IT나 이런 건 괜찮겠네. 오히려 좀 뭐 버티고 다 아니 이거 뭐 괜찮겠다라기보다 괜찮다가 아니라 이미 받은 거고. 이미 예. 받았으니까 뭐 막말로 IT 삼성전자 사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문제는 이제 2천억 달러를 10%에서 25% 올리는 건데 남아 있는 3,250억 달러인가? 그것도 우리 니네 2천억 때린 것도 좀 무섭지. 우리 3천억 남아 있어. 이렇게 갖고 협상의 어떤 뭐랄까 도구로 이용하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가능성은 있고 이제 뭐 주말까지니까 9일 10일 얼마 안 남아서 지금 협상이 끝까지 저는 근데 이게 요번 협상에서 끝날 거라는 생각이 저도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길어지는데 과연 그래도 미국이 금요일날 그냥 때려버릴 건지 그게 개인적인 바람은 그러면 연장해줄게 요 정도만 나아졌으면 좋겠죠. 정도가 그게 제일 화려할 것 같으니까. 예. 근데 이번에 안 때리고 연장하고 다시 회의를 예. 뭐. 근데 다음에 왜냐하면 하자. 이 관세 부과가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연내로 때린다. 뭐 3월 때 때린다. 작년 뭐 9월이었나 이게? 네. 예, 작년 9월이요. 그때는 정말 충격이었죠. 예. 왜냐면 야 이건 얘기 진짜 완전 나왔었거든요. 나가린가?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거보다는 근데 트럼프가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고요. 정치인은 맞는 것 아니고. 같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하반기 시작할 때쯤에는 이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 돼요. 미국 경제가 시차를 보시면은 내년에 3, 4월쯤에는 경제가 다시 돌아서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재선을 하려면. 그렇죠. 그러려면은 하반기에는 시작할 그렇죠. 때쯤에는 왜냐하면 나와야 연말 연초가 가장 소비나 핫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뭐 지금 내년에 가서야
통과시킨다? 그러면 재선에 가도 조금 이렇게 지금 힘들지. 인프라 그거 민주당하고 합의한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그쵸. 한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게 그래요. 뭐 들으시면서 같이 저희들을 그러니까 자료는 오늘 나갔으니까 좋은 데이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료 내용을 다 하진 않고 많이 했지. 근데 오히려 오늘 제일 고민되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자 생각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예. 셋이서도. 근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거는 뭐 예측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의 영역 우리가 어떻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득이 확 받아요. 워낙 요새 세린 메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차익실에 빌민 좀 줄 겁니다. 국내 수급은 좀 안 좋아질 것 같아. 일단 근데 그렇죠. 의외로 저가 매수에 나서는 사람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 그거는 IT 같은데 좀 나는 네. 집중될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것보다는 단정 짓지 말자. 단정 짓지 않는데 이게 파국일은 아니라는 생각은 좀 자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파국을 전제로 한 말 때문에 장이 흔들린다면 뭐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올 때 여기 녹음하려고 해서 자꾸 전화 들어와가지고 어떤 분도 계속해서 뭐 오늘 폭락한다면 오늘 사는 나라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단정지는 거예요. 그런 게 오늘 폭락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좀 혹시 너무나 이거에 마치 올 것이 왔어 이런 시나리오는 적절치 않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신종호 팀장님 마무리한다면 어떤 생각?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작년에는 좀 다운턴에 진입을 했었던 거고 올해는 약간 업턴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업턴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노이즈는 나오지만 그 노이즈 나올 때마다 오히려 정책 담당자들은 그 노이즈를 없애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트레이드와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장기적인 거라 또 불쑥불쑥 나오는 노이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경기의 방향성이 저는 좀 1분기부터는 돌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올라와서 차익 실현에 대한 니즈는 있긴 하겠지만 단순히 차익 실현이지 이게 다시 하락장으로 진입을 한다라는 그 정도로 보기에는 아직은 지표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그래도 우리 객관적이고 냉철하신 나 같은 나는 좀 오버하는 게 심하고 우리 최강 이코노미스트 생각은 어때? 뭐 이벤트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그거는 뭐 단기 금융 상황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연초에는 유로존이 이쯤이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지표들 확인하면 진짜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컨빅션은 세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안 좋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은 그냥 버틸 것 같아요. 엄청 좋아지는 건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유로존이 분명히 좋아지고 그 좋아지는 정도 심리적인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2017년 정도는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는 매년 진짜 유로존 좋다 하다가 다들 지쳐버린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진짜로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시점에 주말에 트럼프의 한마디가 없었다면 그리고 협상 기한이 한 3주 뒤였다면 지표만 나온 것 같고 딱 보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주식 뜨는 날이었어. 근데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 주고 내가 나니까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중국은 지준율 낮췄고 말대로 그리고 미국 지표는 좀 그냥 그랬는데 유럽은 돌고 있고 아침에 같이 정다운 연구원도 얘기한 게 미국 실적 완전 서프라이즈인데 이거 완전 뜨는 날이었는데 못 떴다. 그러니까 그거 이 트윗에서 속으로 참 트럼프가 이것까지 알고 있었진 않지만 참 예상치 않은 순간에 뭔가를 자꾸 하니까 오히려 사람 피곤하고 그만큼 지금 보면 미국도 그렇지만 뭐 중국도 지금 다행스럽게 반등 나오고 있고 급등하고 반등 있지만 나와 지금? 한 심천은 2% 오르긴 하는데 그만큼 체력이 좋아진 상황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근데 있어요. 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연초부터 너무 올라가니까 이 기대감으로 중국이 얼마나 변동성이 심한 장세인지 잠깐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원래 위아래로 미친 듯이 움직이는 나라이긴 해요. 오늘 제일 황당했던 전화가 아까 또 옆에 있었잖아. 네. 그게 너무 웃겼어. 오늘 폭락하면 어느 정도에서 저가 매수가 유예다 보시면 이게 질문이니 내가 나 처음에 폭락을 안 한다면 어쩔 겁니까? 내가 그랬던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마치 너무나 폭락을 기다려왔다는 사람들이 오늘 시그널이 나왔다 생각.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시장은 옆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옆으로 가는데 뭘 사야 되냐를 여전히 저는 고민하고 만약 판다면 좀 주식 불안하시면 좀 줄여놓으신다면 좀 줄여놓으시고 그것은 뭐 저희들이 선택할 부분은 아니니까 이렇게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까요? 네. 잘 찾아봅시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일요.